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이란 같은 국가 간 전쟁은 물론 수단, 예멘, 미얀마, 에티오피아 같은 내전까지 세계 3차 대전의 위험성도 이야기될 만큼 각국의 전쟁으로 세계의 경제가 휘청이고 있는데요. 막상 세계 유일 분단국이자 휴전 중인 우리나라는 이 전쟁의 위험에서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전쟁은 나라의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만약 우리나라에서 또다시 전쟁이 난다면 그 과정은 어떨지, 그리고 경제적으로 얼마만큼의 피해가 일어날지에 대해 전문가들의 자료를 토대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 암호명 폭풍 224처럼 2025년 어느 날 새벽 북한이 미사일 수십 발을 동시에 발사하며 전면적인 남침을 감행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군사시설, 통신망을 목표로 한 탄도미사일 공격과 함께 북한 특수부대가 해상과 공중을 통해 침투하죠. 하지만 75년 전과 달리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정보력과 조기 경보 체계를 갖춘 나라입니다. 미국과의 연합 정보망을 통해 사전 탐지가 이루어졌고 사드, 패트리엇 등 요격 체계가 즉각 대응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1차 피해는 불가피하죠. 만약 이렇게 전쟁이 시작된다고 해도 미군의 즉각 개입, 공군력의 우세, 첨단 정찰망 덕분에 북한의 공세는 수도권 진입 전부터 차단되게 됩니다. 전쟁 시작 4일 정도 경과하면 전열을 가다듬은 대한민국 공군과 해군은 곧바로 평양 인근 군사시설에 대한 정밀 타격을 시작합니다. 전자전, GPS 교란, 사이버전도 동시에 벌어지죠. 북한의 통신과 지휘체계는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이때 미국은 일본과 괌에서 항모전단과 전략폭격기를 투입하고 한국군은 북부전선에서 반격에 나서게 되는데요. 반대로 북한군의 탄약과 연료, 식량은 빠르게 고갈됩니다. 그래서 이때쯤 전쟁 시나리오는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생화학 무기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며 전쟁을 장기화하려 하죠. 중국은 외교적으로 중립을 표방하지만 내부적으로는 북한에 제한적 지원을 하며 전황은 쉽지 않게 흐릅니다. 한편 러시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북한이 군대 투입을 해줬기 때문에 직접적 군사 지원을 할 수는 있겠지만 러시아 또한 전쟁 중이기에 쉽지는 않겠죠. 북한은 전술핵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 시점에 핵카드를 사용할 우려가 높아집니다. 그러나 한미는 북한의 핵 사용 조짐을 미리 포착할 수 있죠. 만약 사실로 확인되면 미국은 전 세계에 핵 경보를 발령하고 B-2 스텔스 폭격기와 핵 잠수함을 동원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북한이 결국 전술핵 사용을 시도하게 하지만 한미 요격 체계에 의해 공중에서 차단됩니다. 하지만 핵 사용 자체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고 유엔은 긴급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 또한 북한을 자제시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 사이 한국군은 북진을 통해 평양 외곽까지 진격하고 주요 탄도미사일 기지를 모두 무력시키죠. 이렇게 2차 한국전쟁은 약 3주 만에 사실상 대한민국의 승리로 마무리됩니다. 북한 지도부는 생포되거나 은신하며 북부 일부 지역은 국제사회의 감독하에 임시정부가 수립되죠. 하지만 피해는 엄청납니다. 국가정보원과 KIEP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 북한의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 대한민국 GDP는 최대 30%가 단기간에 증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670조 원에서 1,100조 원입니다. 물론 주식시장은 휴장을 하게 될 테고 외환시장은 패닉에 빠지겠죠. 당연히 수출입은 전면 마비되고 국내 주요 대기업의 시설과 본사가 공격받거나 중단되며 글로벌 공급망은 붕괴되고 말죠.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단 일주일의 마비에도 수십 년간의 경제 성장이 후퇴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위기 이상의 충격이 대한민국에 가해지는 거죠. 우리나라는 1953년 7월 이후 72년간 평화를 유지하는 휴전 상태입니다. 현재도 공식적으로 전쟁 중인 거죠. 전 세계 경제가 전쟁으로 흉흉한 지금, 승자도 패자도 없는 전쟁 위기에서 우리나라는 안전하고 평안하게 잘 지나가길 바라고 세계도 하루빨리 평화가 찾아오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당신이 어쩌다 마주친 경제 이야기, 어쩌다 경제 이하늘이었습니다.